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이번 대선은 마지막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부 임미영 기자와 함께 미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 기자.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할 투표가 이미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그 캐나다 접경 지역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인데요. 딕스빌 노치라는 곳에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일인 오전 0시 그러니까 딱 그날이 되자마자 투표소를 열고 투표의 첫 테이프를 끊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그 버몬트주에서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버몬트 시각으로는 새벽 5시에 시작이 됩니다. 네. 대부분의 주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또 이때 투표를 시작해서 오후 7시에서 9시 정도면 마감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저녁에 시작을 해서 내일 오전 중에 투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가 진행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당선자 윤곽이 언제 나오느냐인데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 투표 당일날 늦은 밤 또는 그 다음날 새벽쯤 되면은 당선자의 윤곽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그 당초 예상과는 정반대로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압승을 거둔다면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쯤에는 당선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초박빙 대결 구도인데요. 이것이 이번 투표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승패를 가리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등록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7,800만 명이 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또 이 가운데 한 절반 가까이가 우편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우편 투표의 경우는 우편 봉투가 그 개표소에 도착을 하고 이것을 열어서 서명을 대조하고 바코드를 찍어보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집계를 하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지난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 대선의 경우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나흘이 걸렸습니다. 아, 나흘이나 걸렸군요.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그 7개 경합주에서의 승패가 관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그 주마다 배정된 선거인단 모두 538명인데요. 이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그 확보하는 측이 그 승리를 거둡니다. 그 간접 선거인데 270명을 확보하는 거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50개 주 가운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가장 큰 주인데요. 이 캘리포니아는 그 민주당의 철옹성입니다. 전통적으로 강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승리할 것은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고요. 네. 반면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의 경우는 여기에는 4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여기 역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주가 그 단 한 명이라도 많은 그 표를 얻은 쪽이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단 한 명이 더 해리스를 찍는다면 그냥 그 표가 54명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네. 이처럼 이미 정해진 곳들을 다 이렇게 사실상 정해져 있는 곳들을 제외하고 나면 7개 주가 남습니다. 네. 많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바로 이 7개 주는 아직까지 어떤 후보가 이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93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주의 성적표가 그야말로 백악관행을 결정짓는 그 역할을 할 텐데 이 가운데 핵심은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될 곳, 우리가 백악관을 가려면 여기를 이겨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네. 해리스의 경우는 승리를 위해서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세 곳을 이겨야 합니다. 이곳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했던 블루월이라는 지역인데 네. 트럼프가 8년 전에 나타나면서 졌고 다시 또 바이든이 뺏어온 그야말로 스윙 스테이트가 된 지역들입니다. 그렇군요. 이 세 곳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반면 트럼프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즉 교집합으로 걸리는 곳이 펜실베니아죠. 그러니까 트럼프든 해리스든 승리의 관건은 그야말로 열쇠는 펜실베니아인 셈입니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펜실베니아에 그야말로 자금과 시간을 계속해서 집중해 왔는데요. 유세 마지막 날까지도
이곳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최철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대선 전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한 곳은 다름 아닌 펜실베이니아주였습니다. 사실상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 중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이곳의 승리가 백악관 행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은 미국인을 적이 아니라 이웃으로 포용하는 새로운 전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앨런타운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자유를 믿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의 지난 4년은 실패했고 다시 한번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미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한다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로 이번 대선은 끝입니다. 지난 대선에선 바이든 후보가 북부 러스트벨트를 모두 쓸어 담으며 트럼프 후보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조금 앞서거나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이기 때문에 결국 승부는 개표함이 열리고 나서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최철입니다. 네, 임 기자. 네. 당선자 윤곽이 늦어지는 것과 별도로 승패가 결정되더라도 상황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합주의 승패가 수천 표 또는 0.5%에서 1% 이내 포인트 이내 그야말로 접전 형태로 끝난다면은 재검표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주의 경우는 0.5%포인트 이내의 그 접전인 경우에 재검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또 선거 공정성과 어떤 절차를 문제 삼는 소송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자가 대선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라고 묻자 공정하고 법적이며 또 좋은 선거일 때만 받아들이겠다. 이게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말은 자신이 이기는 선거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4년 전처럼 대선 후보나 또는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 의사당 폭력 사태와 같은 어떤 또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임미연 기자와 함께 미국 대선 소식 알아봤습니다.